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수입차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캐딜락 CT5입니다. 사실 캐딜락 브랜드는 국내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ATS는 CT4로, 그리고 CTS는 CT5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디자인과 그리고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CT5 모델 강남 퇴근길 연비는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이 차량의 경쟁 모델,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구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그리고 제네시스 G80, 그리고 벤츠 E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캐딜락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인데요. 과연 이 CT5 모델 강남 퇴근길에서 어떤 연비를 보여줄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캐딜락 CT5 모델 앞서 지금 5시 땡 치자마자 지금 출발하려고 조금 제가 서두르는 바람에 좀 많은 거를 좀 빼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쟁할 모델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이 모델이랑 비교하는 이유는 2.0 가솔린 터보라는 점에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세그먼트가 이 세그먼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 모델인 제네시스 G80 아쉽게도 2.5 터보랑은 제가 이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3.5 가솔린 터보 모델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나 N 2.0 가솔린 터보 DCT 모델과 한번 연비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공인연비 8.4km에 시내연비 7.3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비가 안 좋게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2.0 가솔린 터보 고성능 모델인 코나 N, 잠시만요, 이거 좀 탈출. 코나 N 같은 경우는요, 기본 연비 10km를 보여주고 있고 시내 연비는 8.9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N을 제가 리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캐딜락 CTS 모델 같은 경우가 복합 연비 10.2km로 0.2km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도심 연비 또한 8.7km로 0.2km, 복합 연비는 0.2km가 더 높은데 도심 연비는 0.2km 코나 N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N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연비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이 리뷰를 테스트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잘 안 떠드는데 오늘은 그렇게 금요일 치고 막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캐딜락 CT5 모델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40마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캐딜락을 정말 오랜만에 탔더니 이 언니 목소리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토크는 35.7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8단 변속기였나? 제 기억에 8단 변속기였는데 8단 변속기로 기억을 하지만 어쨌든 10단 변속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에서 연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찍고 나서 고속주행 테스트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하게 된다면 한번 고속연비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ATS 모델은 일단 CT4 모델로, CTS 모델은 CT5 모델로, 그리고 CT6 F 세그먼트 모델은 아쉽게도 단종이 되었습니다. 자, CT5 모델은 경쟁 모델 BMW 5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6, 벤츠 E클래스, 그리고 제네시스 G80 모델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량들과 사실 판매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쉽지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연비 테스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연비는
5.56km 정도가 나왔습니다. 2.8km 주행하고 5.56km에 대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약 한 13분 정도 소요돼서 6.9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나 N 같은 경우는 12분 소요가 돼서 4.6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모델 같은 경우는 12분 소요돼서 4.6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 그런지 확실히 연비가 좀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딜락 CT5 지금 보니까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약 한 14분 정도 소요됐나? 어쨌든 뭐 한 12분 정도 소요돼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GT5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존 CTS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7에서 K8으로 이름이 넘어간 것처럼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 CTS 알파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자, 일단 캐딜락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아마 캐딜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벤츠, BMW 가솔린 정말 잘 만들어요.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것만 봐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 하지만 캐딜락 같은 경우는 정말 가솔린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가솔린 세단만 팔아서 사실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가 디젤 엔진을 내놓을 때 얘네들은 그렇게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가솔린만 팔 거야. 그리고 SUV도 디젤 없어. 그냥 가솔린만 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BMW와 벤츠, 그리고 아우디, 기타 등등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얘네들은 그렇게 많은 성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 제가 알기에 캐딜락에서 디젤 엔진을 만들었던 적이 SRX인가? 그때 한 번뿐이고 지금까지 가솔린만 고집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없이 지금까지 가솔린 모델만 판매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CT5 차량 가격은 5천만원 초반? 아니요, 중후반 정도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적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이 CT5 모델,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가격이 다른 E 세그먼트, 뭐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 얘네에 비해서 뭐 조금 더 싼 느낌, 한 800만원 정도 더 싼 느낌이긴 한데, 일단 미국 CT5 사양에서 거의 풀 옵션으로 선택할 거 없이 그냥 풀 옵션 사양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과 스포츠 패키지 모델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에서 캐딜락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모델이에요. 일단은 캐딜락 자체가 BMW 그리고 아우디 그리고 벤츠보다도 사실은 미국인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한테 캐딜락이란 성공이라는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그랜저 같은 이미지긴 한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T5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CTS 때부터 CTS-V 고성능 모델이 존재했는데요. CTS-V는 제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차량 중 한 대였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CTS-V 같은 경우는 6200cc LT4 엔진을 사용했었고요. 그 600마력이 넘는 슈퍼차저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단 M5도 타봤고 뭐 여러가지 고성능 세단 뭐 CLS 63AMG도 타봤지만 정말 운전자한테 가장 빠른 피드백을 줬던, 이 체감적으로 가장 스포티함을 잘 주던 차가 바로 CTS-V였습니다. 그래서 CT5 모델도 CT5V가 아닌 블랙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성능 차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CTS-V도 제가 알기에 뭐 100대 미만으로 판매되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0대 8자구 수입사에서 인증받고 뭐하고 이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5 블랙윙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T5 블랙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CT5 고성능 모델 블랙윙 같은 경우는 6200cc LT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LT4 엔진은 콜벳이나 까마로 SS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조금 더 상위 모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엔진을 알루미늄이나 이제 여러가지 재질을 바꾸면서 강화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8마력의 고성능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도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말 타보고 싶은 차량 중 한 대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런 668마력의 고출력 차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그먼트 세단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에 6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한다고 해요. 뭐 하긴 콜벳에도 6200cc 엔진에 수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니까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백 같은 경우는 3.7초로 거의 뭐 슈퍼카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차량 미국에서만 인기가 있고 유럽이나 뭐 한국 그 외 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차량 중 한 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여기 신림역에 도착을 했는데, 신림역을 올 때마다 항상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 구간이 많이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공사 구간이 좀 바뀌었고요. 연비는 7.5km로 막히지 않는 도로를 왔을 때는 꽤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입구역을 도착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8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7.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요 31분 소요가 돼서 8.1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G80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9분 소요가 돼서 6.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N DCT 모델 같은 경우는 24분 소요돼서 8.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캐딜락 솔직히 저 기대는 안 했어요. 이 차량 연비를 좋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노력하는, 사실 노력은 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좋아지는 기술들이 많지만 저속 주행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연비를 좋게 세팅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미국의 그 넓은 땅을 막 이렇게 다니려고 만든 차량들이기 때문에 막 한국의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럭셔리 모델과 스포츠 패키지 딱 두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패키지 같은 경우는 5,429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5,921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500만원의 차이, 과연 럭셔리를 살까 스포츠를 살까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차량을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MRC가 있어요. MRC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MRC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레드 퍼포먼스 브렘보 브레이크, 그리고 마그네슘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그릴과 로커미 스포일러, 그리고 뉴트럴 덴시티 투명 테일 램프 렌즈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캐딜락 코리아에서 공개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8인치 휠에서 19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14방향 14웨이 파워시트에서 18웨이 파워시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볼스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좌석에는 이 럭셔리인데 마사지 시트가 없지만 스포츠에는 마사지 기능 시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로이 메탈 페달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마이크로파이버 스티어링, 이 스웨이드 마이크로파이버 스티어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설명하다가 놓쳤네요. 참 이 길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일단은 네, 스튜디드 마이크로파이버 스티어링, 일명 이 마이크로파이버는 극세사 같은 건데, 사실 이거는 기존 캐딜락 CTS에서도 적용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CTS V를 딱 만졌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좋았었는데, 이게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T5 블랙 윙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레드 키 어딨니? 키 커버 같은 경우도 레드로 이렇게 변경되는 옵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키가 레드로 변경되는 옵션 같은 경우는 2021년식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식 시승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식 시승차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 계기판 부분에서도 2021년부터는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2020년이라서 이게 아날로그가 조금 가미되어 있다 정도를 좀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럭셔리하고 스포츠 패키지의 가장 핵심 같은 경우는 레드 퍼포먼스 브렘보 브레이크. 이 브렘보 브레이크는 캐딜락 같은 경우는 브렘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CTS 같은 경우나 CTS V도 모두 브렘보 캘리퍼, 그래서 CTS V 같은 경우는 브렘보 6P 캘리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CT5 블랙윙을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600마력이 넘기 때문에 6P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P 브렘보 레드 퍼포먼스 패키지에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에서 500만원이나 더 주고 이런 옵션들을 사야 된다. 이런 옵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옵션은 바로 MRC입니다. 자, 캐딜락을 사야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MRC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MRC가 무엇이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초의 시간 동안 이 차량이 지금 가고 있는 노면을 읽어요. 그리고 1000분의 1초 만에 그 감쇄력을 조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하게 스포츠 모드를 딱 놓고 주행했을 때는 이 서스펜션이 정말 단단한 스포츠 서스펜션이 되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도로를 주행할 때 굉장히 소프트한 이런 그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사실 MRC 서스펜션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MRC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일단 캐딜락의 모 회사가 GM이잖아요. GM의 이제 가장 넘버원 회사는 이제 쉐보레인데, 쉐보레의 이 스포츠카는 제가 봤을 때는 콜벳 그리고 콜벳을 제외하고는 이제 까마로인데, 까마로의 이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쉐보레 까마로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포드 머스탱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포드 머스탱, 까마로, 쉐보레 까마로, 얘네들이 모두 이제 아메리칸 머슬 카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경쟁차인 포드 이 머스탱에도 이 MRC가 적용이 됩니다. 경쟁사의 경쟁 모델에도 이렇게 서스펜션을 넣는 이런 참 대단한 서스펜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보크에도 MRC 서스펜션을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우디 R8, 그리고 이제 페라리 458, 그리고 F12 베르네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라페라리에도 MRC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서스펜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각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드는 서스펜션 중에서 단연 최고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도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이 엔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 가솔린 터보 엔진 치고도 굉장히 좋은
엔진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제가 봤을 때 역대급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C도 이제 버전이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제 기억에 2000년 초반때 이 MRC 서스펜션이 처음 적용이 돼서 지금까지 2021년 지금까지 약 한 20년 정도를 연구 끝에 4세대 MRC 서스펜션이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S보다 CT5가 더 좋은 이유는 CTS는 3세대 MRC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T5는 4세대 MRC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약 이 노면을 읽는 속도나 그리고 이렇게 감쇄력을 조절하는 게 약 한 24% 정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즉각력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매력은 MRC인데 MRC가 빠진 캐딜락을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해보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가다가 방배 도착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역을 지금 지났습니다. 방배역까지 13.5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7.8km로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한 43분 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움직이는 게 다 괜찮기 때문에 강남 역삼역 쪽에서만 막히지 않는다면 뭐 이대로 괜찮은 연비대로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방배역까지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45분 정도 소요가 돼서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왔고 8.7km라는 연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코나 N DCT 모델 같은 경우는 약 40분 정도, 또 이것도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8.9km의 연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41분 소요가 돼서 7.2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캐딜락 연비 지금 8km를 딱 찍었는데 2.0 가솔린 터보 모델이 보통 한 7에서 8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연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CT5, 이 CT5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과 경쟁을 하면 좋을까 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CT5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세그먼트 차량으로 사실 BMW 530i 그리고 벤츠 E클래스 350 AMG 라인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후륜구동의 2.0 가솔린 터보, 네, 2.0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G80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지만 그래도 2.5 가솔린 터보보다 3.5 가솔린 터보랑 좀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3.5 가솔린 터보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E클래스는 2350 AMG 라인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급, 이 스포츠 패키지급으로 비교할 만한 차량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얘랑 뭐를 비교해야 될까 라고 했다가 2350 AMG, 얘는 후륜구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타임 4륜구동이라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T5 가격 5,921만원,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5,921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530i M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7,62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7,620만원 그리고 얘는 5,921만원, 대략적으로 한 1,600만원? 1,600만원 조금 넘는 1,7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이 훨씬 더 스포티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전 이 차량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벤츠 2350 AMG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금액이 일단 8,88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과 비교하면은 2,800만원이나 차이가 나서 대략적으로 아반떼 한 대 값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차량 나름 미국에서도 풀 옵션급의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6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전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만 이렇게 적용하고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으로 CT5와 비슷한 5,971만원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80 옵션 이것저것 때려 넣으면 6천만원 중후반대는 그냥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네시스 G80보다 더 싼 수입차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터널에 들어와서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비 같은 경우는 CT5 10.2kg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530i 같은 경우는 12kg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벤츠 2350 AMG 같은 경우,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연비 10.2kg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사실 2.0 터보 모델이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지만 아쉽게도 연비는 8.4kg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CT5 같은 경우는 또 최고 출력 24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299마력, 그리고 BMW 530i 같은 경우는 252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380마력이라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적인 부분은 BMW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고 출력은 벤츠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연비나 출력적인 부분은 뭐 제네시스 G80이 가장 높지만 2.0 가솔린 터보 모델만 놓고 보면 벤츠 E클래스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사실 이 차량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10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BMW 같은 경우는 8단 변속기, 벤츠 같은 경우는 9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8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고속주행에서 조금 달린다 라고 하면은 이 차량이 연비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CT5 전장 같은 경우는 4925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MW 530i 같은 경우는 4965mm의 그 전장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 벤츠 2350 같은 경우는 4940mm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499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전장 길이를 놓고 본다면 제네시스 G80이 가장 길고, 그리고 CT5가 가장 짧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폭도 마찬가지예요. 전폭도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1925mm의 전폭을 가지고 있지만 CT5 같은 경우는 1855mm의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G80을 타다 이 차를 타면 조금 작다, 조금 좁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좁을 수는 있어요. 좁을 수는 있지만은 이 차에 굉장히 만족감이 좋았던 부분을 딱 문을 열었을 때예요.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에 대한 무거움에 대한 두텁다고 해야 되죠? 문이 굉장히 두텁고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으로 문을 딱 열었을 때, 와, 이 차 튼튼은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줄 정도의 도어를 딱 열었을 때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묵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캐딜락 CT5 전시장 가서 한번 문을 열어보시는 순간부터 이 차 벤츠랑 BM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CT5 같은 경우는 1750mm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1735mm, 그리고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1920kg, 키로구나 다. 네, 죄송해요. 계속 미리를 했다가. 그리고 G80 같은 경우는 189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가 제일 무겁고, 그리고 BMW 5 시리즈가 그나마 제일 가벼운 그런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CT5가 굉장히
이 세그먼트 차량 중에서는 가장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고가 제일 낮아요. 전고가 제일 낮아서 1455mm의 전고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가 1480mm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탔을 때 이 차량이 이 세그먼트다의 느낌보다는 솔직히 약간 D 세그먼트, 약간 3 시리즈보다는 조금 크고 5 시리즈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이 바로 CT5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뭐 법원까지 왔고요. 그리고 강남역 지나고 역삼역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삼역까지 18.3km 주행을 했고, 연비는 7.5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딱 걸린 것 같은데, 벨로스터 N 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1시간 8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8.1km를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나 N DCT 모델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1시간, 시간이 비슷하네요. 8.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4분 소요돼서 6.9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캐딜락 CT5 7.5km의 연비로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T5와 이제 경쟁 모델들의 이제 가격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 모델 기준으로 CT5는 5,428만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530i 모델 같은 경우는 6,260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고, 그리고 CT5 같은 경우도 스포츠 패키지가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벤츠 2350 같은 경우도 이제 6,450만원으로, 자, 일단은 BMW랑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800만원 차이, 그리고 벤츠 E클래스 기준으로는 약 한 1,0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으로 하면은 117만원 정도 G80이 더 싸긴 해요. 하지만 완전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G80이 더 비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CT5는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530i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2350 AMG 라인으로 적용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CT5 모델 같은 경우는 530i보다 약 한 1,7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2,959만원, 그리고 한 3,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MG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금액이 굉장히 확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 안 넣고 3.5 가솔린 넣고 뭐 했을 때 한 5,900이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CT5 스포츠가 더 저렴하다.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된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BMW 530i나 벤츠 뭐 2350 이런 모델을 다 시승을 해봤는데, BMW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이제 국민 E 세그먼트로 가장 편의 기능이나 뭐 기타적인 기능이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아쉬움이 없고, 그냥 장점이 다 단점 같고 단점이 장점 같은 이런 좀 그런 모델이에요. 하지만은 도로에서 너무 흔하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희귀성이 없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이 M5가 있지만은 M5로 넘어가려면 530i에서 가격이 거의 2배가 확 뛰어야 돼요. 물론 CT5 블랙윙이 나온다고 하면 얘도 한 1억 원 언저리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에 비해서 그 5350i가 제 기억에 1억 한 4천 정도 되는데, 예전 CTS-V 모델이, 고성능 CTS-V 모델이 제 기억이 1억 1000이었던가? 그마저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안 돼서 많은 할인을 받고 구입할 수 있어서 제 기억에 1억 언저리대로 구입했던
할 수 있었던 차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벤츠 2350 AM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E클래스예요. 그래서 사실 몇 천만원 더 주고, 몇백도 아니에요, 거의 뭐 천만원 정도가 확 뛰는데, 그렇게 옵션을 팍 높여서 AMG 라인으로 스포티하게 타지만은 그냥 도로에 있는 E클래스 한 대일 뿐이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너무 흔하다는 게 좀 아쉽고, AMG 라인을 보면 8,880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억 2천만원의 진짜 AMG 253 AMG가 눈에 딱 보이고, 그리고 1억 2천이죠 253. 그리고 263 AMG가 지금 국내에 들어왔나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63 AMG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줄까 하다가 이제 진짜 AMG로 가게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를 구매하시면은 기본 모델 한 6천만원대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253 AMG를 추천합니다. 253 AMG 타고 서킷 한번 타봤는데 차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만족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M5 모델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53이 조금 더 매력이 더 좋았던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제가 예전 시승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성능 모델이 없어요. 고성능 모델이 없고 3.5 가솔린 터보가 그냥 끝이고, 그리고 도로에서 너무 많아 이제. 한국 사람들 굉장히 부자야. 우리 제네시스 G80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산 차라고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GT5 스포츠보다도 더 비싼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은 없지만 제네시스 스포츠 패키지가 나와서 후륜 조향이 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스포츠 제 앞전에 리뷰를 했지만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추하는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80이에요. 이 4대를 놓고 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4대 중에서 이 스포티한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을 선택한다면 저는 G80은 비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편안하게 탈 수 있고 내가 옵션을 하나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차량이지만, 스포티한 매력은 솔직히 3.5 가솔린 터보 엔진 들어갔다는 거 빼고는 저는 운전의 재미도 가장 없는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80이었어요. 반면에 캐딜락 CT5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이 세그먼트인데 6천만원이 넘지 않고요. 그리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재원상으로는 솔직히 벤츠나 BMW에 비해서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고 나가고 운전의 재미, 그리고 서킷에서 달려도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바로 파워트레인이 캐딜락 2.0 가솔린 터보가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 차량에 미국 같은 경우는 3.0 가솔린 터보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가솔린 터보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된다면 3.0 가솔린 터보도 한국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T5 블랙윙 6200cc 고성능 668마력의 고성능 차량도 한국에도 출시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세팅이나 서스펜션, 앞에서 말씀드렸던 MRC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서스펜션 시스템, 그리고 스티어링에 대한 느낌, 그리고 엔진의 즉각적인 반응, 이 모든 주행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 말고 알파벳 E 세그먼트 중에서 나는 좀 달리고 싶다,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좀 쓰고 싶다, 그리고 좀 희귀성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차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제 주변에 저는 진짜 제가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 세그먼트 차량 CT5 모델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만족감이 좋은 차량이에요. 저랑은 정말 잘 맞는 차량이고, 좀 운전을 뭐 스포티하게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이 차량이 별로일 수 있지만은, 내가 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이런 알칸타라 같은 이런 스웨이드 마이크로파이버 이 핸들 감싸 놓은 거나, 그리고 여기 카본, 자,
BMW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본 넣으려고 그러면은 뭐 8천만원대 차량 옵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카본 들어가고 여기에도 카본 들어가고 그리고 보스 앤 사운드 앤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는데도 6천만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진짜로 많이 안 막히네요. 여기 뭐 역삼에서 여기까지 많이 막히면 1시간 넘게 막히는데, 여기까지 거의 한 10분 만에 왔습니다 지금. 자, 지금 역삼역까지 연비가 7.6km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비가 뭐 제네시스 G80이랑 단순히 연비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코나와 벨로스텐이랑 비교하기도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BMW나 벤츠에서 시승차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좀 비교하면 좋을 텐데, 죽어도 벤츠하고 BMW는 시승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차량만 가지고 뭐 연비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벨로스타인 수동 모델 같은 경우 여기까지 1시간 56분이 소요됐고요. 연비는 6.6km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나 N 2.0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39분 걸렸어요. 뭐 총 주행하는데 1시간 39분이 걸려서 6.3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은 1시간 48분이 소요돼서 여기까지 6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네시스 G80이 막히는 데서 6km 때까지 딱 가면 더 이상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CT5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7km로 오늘 비교하는 차량 중에서 좀 빨리 와서 막히지 않는 길을 와서 그런지 가장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탄천을 지나서 이제 잠실까지 가서 잠실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최종 연비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25km 주행하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24.7km인데 약 300m가 더 많이 주행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착한 게 대략 1시간 30분 정도, 32분 정도 걸려서 연비는 7.3km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벨로스타인 같은 경우는 2시간 13분 소요가 돼가지고 6.8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끄고, 코나 N 같은 경우는 1시간 58분 소요돼서 6.4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2시간 4분 소요돼서 6.2km에 모두 다 막히는 길이어가지고 2시간대를 보여줘서 6km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CT5 같은 경우도 한 2시간 정도 막혔다면 한 6km대 6.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6.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자동차 고성능 2.0 가솔린 터보 엔진들과 비슷하게 연비가 나온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벨로스터 N이나 코나 N보다 얘가 더 무겁고 큰 걸로 본다면 얘가 연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0단 자동 변속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속도로 연비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드로였습니다.